단장님께서 고객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단장님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맞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얻게 된 건가요? 삶을 살아내는 실력 또는 비즈니스 능력이라는 것은 두 군데서 와요. 첫 번째는 직접 경험이고 두 번째 간접 경험인데, 미생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현장을 모르고서는 비즈니스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이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다 현장에서 일하게끔 해요.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직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안목과 식견들이 있는 것이고, 간접 경험이라는 하는 것은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내가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 얻게 되는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런 마인드셋이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바지런히 댕기냐예요. 교육도 들어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책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단장님한테 뭔가 보험이라는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을 하는 이유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 돈은 어떤 방식으로 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제권 돈이 돼야 돼요. 똑같이 보험 영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 정말 진실되게 편지도 쓰고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지만 돈이 안 되면 일을 못할 수밖에 없고, 사실 고객과의 뭐 관계성 이런 거 없이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막 한 달에 막 수억을 벌어가요. 그 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적어도 생각하는 보험은 나를 믿고 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험은 20년나 100세 만기란 말이에요. 이 보험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보험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해줘야 되는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야, 보험 사기꾼이다, 돈 많이 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돈이 적다고 생각해요. 수당이. 우리는 보험 한 건 계약하고 다음 달에 수수료 받고 뭐 끼켜봐야 1년 2년 동안 수수료 받고 끝이지만, 이 수수료 받은 이후에 우리가 고객을 끝까지 관리해주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뭐 청구뿐만 아니라 삶의 재무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많은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고객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 사람을 얻는 직업으로서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 교육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같이 제 의견을 공유하는 편입니다. 단장님의 2025년 목표나 혹은 이제 삶에 있어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직업적으로는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막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막. 저희는 사실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것보단 은은하되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우리 뭐 돈을 많이 벌자,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것보다 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오랫동안 많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결국엔 돈을 벌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상투적으로 쓰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엔 가족도 포함될 거고 친구도 포함될 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포함될 텐데, 이들한테 베풀 수 있고 힘이 들 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포지션, 제가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그다음 부모에겐 자식으로, 친구로, 동료들로서는 이 역할을 제가 필요한 시기 때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보험계약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설계사가 이 세상은 우주를 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은 사라져고, 그 다음에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이미 수당 다 끝났으면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오랫동안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제 동료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관리하시는 고객이 좀 특별한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사업단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고객을 품을 수 있는데, 30분 정도는 일반 영업을 하세요. 일반 보험 설계사처럼 보험료를 절감해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영업을 하시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또 각자 특색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업 화재보험, 그다음 기업 보험만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재무 설계 위주로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는 좀 특이한 건 법인 고객이 되게 많아요. 최적 인원 대비. 왜냐면 저희 사업단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실제로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영업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있고, 제조업부터 뭐 농업,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업종들의 법인 고객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액연봉 프리랜서들이라고 하는데, 뭐 프로 운동선수나 아니면 배우나 아니면 유튜버 등의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에 뭐 5억 이상, 뭐 10억 넘게 버시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이미
수십 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신규 고객 프리랜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들한테 컨설팅해야 되는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이런 법인이나 고액연봉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포트해야 되는 다양한 협력 인원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 사업자는 세무사분들도 위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뭐 노무사, 변리사, 뭐 간평사, 변호사 분들처럼 전문직들하고 또 필요한 뭐 자금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뭐 정책 자금이나 대출 여신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뭐 화려하다기보다는 공부할 것도 많고 더 다뤄야 되는 범위도 많은 그러한 다양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의 사업단 슬로건이 실력과 자격을 갖춘 재무설계사가 되자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회사가 참 재밌는 게 상을 진짜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한 주만 잘해도 주고 한 달만 잘해도 주고 분기 잘해도 주고 연 잘해도 주고 세일즈의 기본이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냥 동기를 제공하려고 많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내부적으로 다 갇혀있는 커리큘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일반 고객들이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야 연봉을 표현할 거냐? 아 연봉 중요하지 않죠. 보험회사에 연애 3억 5억 벌어도 빚지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력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상담을 얼마나 잘하냐 이걸 증명할 거냐. 근데 그것을 사실 이제 대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MDRT라는 이거는 이제 협회거든요. 미국에 있는 재정 전문가의 협회인데 이 MDRT라는 회원 자격을 얼마 동안 취득했는가로 실력을 저는 사실 가늠합니다. 지금 원수보험사들은 사실 이 MDRT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GA나 대리점들은 사실 그런 요건 없고 소득 요건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건 이 MDRT라는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주 돼야 되는데 매년 회비를 내야 됩니다. 네, 그 회비가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한국 협회에 35만 원인가 그렇고 미국 협회에 뭐 한 8, 90만 원 거의 100만 원 돈 내야 되거든요. MDRT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뭐 연봉 뭐 1억이야 막 2억이 하더라도 이 돈을 아까워서 못 내면 등록을 못 해요. 한 번, 두 번은 등록할 수 있어. 근데 저처럼 전 이제 MDRT 종신회원이 됐거든요, 올해로. 그러니까 10년 이상 회원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원 10년 하려면 회비만 1,500을 내야 돼. 한두 번은 그냥 이슈 삼아 등록할 수 있지만 오래 등록하는 건 또 힘들기 때문에 실력은 이제 이걸로 사실 저는 이제 지표를 삼는 거고 일반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쳐봐도 시사경제 용어 사전에 MDRT에는 정의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이제 자격인데요. 그러니까 보험을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생명보험 시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에 한 2배 정도만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고 손해보험 시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에 한 3, 4배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운전면허 시험 보통 1시간 정도 공부하거든요. 사실 19살부터 70대 중반까지도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가서 이 시험 자격을 다 따니까. 그럼 고객들이 선별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금융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뭐 제 여동생도 은행에 다니지만 사실 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따기 때문에 실무에는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이 금융자격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저희 보험설계사들이거든요. 한국 FPSB도 있고 금융투자협회도 있고 이런 협회에서 있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배경 지식으로서 고객한테 내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나의 전문성에 대한 지표로서 이런 자격들을 얼마나 취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MDRT 회원들도 사실 12명, 14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AFPK를 비롯한 뭐 투자권유대행이나 은행 FP 자산관리사 자격증들을 가진 회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계속해서 저는 적극 독려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대리점과는 대별이 되어서 실제로 실력과 자격이 검증된 채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요? 네. 인재상?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해요. 멋져지고 싶은 사람 말고 원래 멋졌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경계하는 보험회사에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되게 뭐 보잘것없는 직업을 했었고 나는 신용불량자였고 보험에 와서 개가천선해가지고 이게 되었다. 저는 사실 이런 스토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몇 가지 문구들 중에 저는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보험은 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들어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 수 있죠. 근데 저축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너무 쉽게 보험회사에 오면은 그런 게 마침 마법처럼 일어나고 너무 쉽게 자신의 인생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험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의 경력이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어떠한 결과나 성과가 있었고 뭔가의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와서 그런 성공들을 기반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모습 이나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뽑고 싶어요.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순리라는 게 있거든요. 땀 없이 노력이 없는데 보험회사 와가지고 얼마만큼의 땀을 흘렸길래 그런 보상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일하고 끽해봐야 이런 수첩 하나 들고 다니고 컴퓨터로 뭐에 설계해서 종이 가지고 다니면서 펜 갖고 일하는 일인데 이게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4명 5명 만나는 거? 그럼 가시기다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조금만 경험해보면 우리가 이 하는 세일즈 자체가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양중이라거든요. 양중. 대학교 때 종종 많이 하고 해가지고 노가다를 잘 하는데 양중이 뭐냐면 한 3, 4층 건물에 시멘트나 타일 같은 것들을 사다리차로 못 올릴 때 사람이 지고 날라야 돼요. 양중을 하면은 보통 한 6시간이라고 4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그거 일반 사람은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따라요. 그런 것들을 대변해봤어요. 보험 속에서 얼마만큼의 노력?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두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월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의 직업들을 보거나 사업을 보면 그분들 10년, 20년 정말 주울뚱살뚱하셨고 엄청난 노력과 갈아 넣어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 거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전문직들이나 의사 같은 분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10년에 가까운 생을 엄청 노력해가지고 결국엔 그 타이틀을 얻고 그제서야 그만큼 버는데 평소에는 뭘 했는지 과거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런 분들이 와서 보면서 마치 마법처럼 성공했다? 이거 믿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후보자들 만날 때 그들이 살아온 삶을 많이 여쭤봅니다. 무조건 뭐 능력 있고 스펙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했던 환경과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나름 멋졌다. 괜찮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보험회사에 오셔도 더 멋지게 영업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와서 멋져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멋졌던 분을 저는 뽑고 싶죠. 지금 제가 스스로 훌륭한 관리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해요. 아니오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겪었던 시행착오 때문이거든요. 영업을 할 때 잘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지인 영업을 되게 잘했거든요. 지인들이 생각보다 저를 되게 잘 믿어줬었고 지인도 많았어요. 근데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면 제가 나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도 재미있게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도 교우관계도 좋았었고 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같이 근무했던 간부들, 이제 동료들이죠. 잘 지냈고 심지어 저는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소대원 한 18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제 소대원이었는데 저한테 제 고객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는데 저랑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관리자를 하면서 한번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가 그래도 또 잘 극복해내고 됐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20년에 결혼도 했고 7년 동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한번 옮깁니다. 저는 그때 한번 실패를 해요. 이직을 실패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이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보험 대리점인 인카금 서비스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10개월의 실패가 너무 컸어요. 이제 사업은 이제 자금 싸움인데 자금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적으로도 너무 큰 실패를 했었거든요. 회생해가지고 올라오는 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서 내공은 더 강해졌다고 느껴지지만 아직 제가 저희 구성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해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역량과 이들이 더 멋진 에이전트로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계속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실력을 쌓고 더 능력이 있고 해줘서 오랫동안 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도 타봤고 어머니한테 뭐 사실 좋은 차도 선물해 드렸었고 하지만 제가 버스 타고 출근한 것처럼 이 정도의 사실 어려움을 겪어나 보니까 지금 저랑 아까 7년, 10년 이렇게 오래 한 분들은 저랑 그 시간을 견뎌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쌓인 내공만큼 이제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최악일 때 나를 견뎌준 사람만이 내가 최고일 때 나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 제가 최고가 되어서 그 시절에 저를 견뎌준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줬던 분들이 정말 그 최고의 순간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한번 멋지게 일해보고 싶다, 내가 내 가족,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정말 실력이 있어서 나를 만나는 고객이 참 축복이다 라고 고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라면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